반갑습니다. 벌써 코칭 마지막 시간 6번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편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틀을 깨면 자유로워요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완벽한 아이 팔아요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완벽한 아이 원하시죠? 네, 내 입맛에 딱딱 맞는 아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내는 아이, 그죠? 예, 뭐 말하자면 부모님이 이런 말 하죠. 입댈 것도 없는 아이, 예, 이런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네. 이 책은 미카엘 에스코피에르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 또 마티에 모데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 두 분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선주 선생님께서 옮기셨습니다. 표지를 보면 그 마트 캐리어에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이들이 마트에 아이를 사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완벽한 아이를 판다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온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생활 습관도 아주 잘 다듬어져 있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배려심도 굉장히 깊어서 굉장히 흡족하게 완벽한 아이군 하고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의 실수로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에게 이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그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마트에 갑니다. 소위 말해서 고장 수리를 하러 갔죠. 그래서 마트 직원에게 이 아이를 좀 맡기고 싶다, 수리를 부탁한다 라고 했더니 마트 직원이 그래, 수리를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그러면 그동안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마트 직원이 이 아이에게도 묻습니다. 얘야, 너의 새 가족은 마음에 드니?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혹시 저한테도 완벽한 부모 찾아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삶은 곧 자녀의 삶이 됩니다. 모델로서의 코치가 최고의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코치의 역할은 헬퍼와 서포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도움을 주는 사람과 지지를 해주는 사람,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자녀의 연령이나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주기도 해야 하고 지지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 성장에 따른 헬퍼와 서포트의 비율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영아기부터 청소년기로 나눠서 한 17, 8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릴수록 그 헬퍼의 역할,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역할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가 성장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초등학교 3, 4학년이 이렇게 넘었으면 보호자의 역할보다는 서포터로서의 촉진, 동기부여, 발견자의 역할 비중이 높아집니다. 일일이 가르치기보다는 이 시기는 서툴러도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잘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지 보내고 격려를 하면서 촉진시켜주는 것이 이 시기의 코치의 역할입니다. 코치의 역할 중에는 발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자녀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촉진시켜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해 또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책은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입니다.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산에 갔다가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아와서 닭장에서 닭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동물학자가 이 집에 찾아와서는 독수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남자는 독수리지만 자신이 닭이 되도록 가르쳤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독수리가 아니라 쟤는 닭이야 라고 말합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는 독수리지
여전히 독수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 이렇게 높이 손을 올려주면서 하늘로 날아보라고 권합니다. 한번 볼까요? 날아봐. 응? 이렇게 높이 올려주면서 너는 독수리야. 이렇게 날아봐. 이렇게 권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독수리는 다시 내려와서 닭들과 함께 어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주인은 아니야, 이제 독수리가 아니야. 쟤는 완벽한 닭이야 라고 하지만 동물학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높이 들어 올리면서 너는 독수리다. 네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야. 날개를 펴고 활활 날아보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뭔가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떠오르는 해를 이제 독수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문득 커다란 날개를 펴면서 독수리답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면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아프리카 사람인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요. 백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백인들이 흑인들은 못났고 어리석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작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우리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우리도 자신들이 못났다고 느낄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외쳤던 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가 발견해주고 지지해주고 성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준다면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코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나를 만나 행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으시겠죠. 자녀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장시켜주는 것이 코치로서의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 코치로서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켄 카트라는 코치를 이제 주제로 다룬 영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코치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코칭하는 방법을 4차시에 걸쳐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자녀의 초기 13년에 애정과 정성과 열정으로 훌륭한 코치 역할을 하신다면 자녀의 인생은 힘차게 날아오른 독수리처럼 멋지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에게도 최고의 행복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